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자려고 제가 누웠거든요. 누워서 이제 댓글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호재가 떴다고 구독자 몇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를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솔직히 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제가 자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저한테 잘 시간을 주질 않네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보가 저보다 빠르고 벌써부터 저희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뉴스는 삼성에게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IBM의 서버용 CPU를 만든다는 소식은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삼성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설계도 하고 반도체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어서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IDM 업체라고도 하는데, 반도체는 그 특성상 설계만 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생산만 하는 기업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AMD나 엔비디아는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대만의 TSMC는 생산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근데 삼성과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둘 다 하죠. 근데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만 따로 떼놓고 보면 TSMC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TSMC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데 반해서 삼성은 20%도 되지 않죠. 그래서 TSMC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이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삼성이 2030년까지 TSMC를 잡고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10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냐면요, 98조 투자합니다.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 공장이 바로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그럼 왜 삼성이 그토록 파운드리에 목을 맬까요? 당연히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운드리 시장은 2019년부터 80조가 넘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100조가 넘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단순히 시장 규모만 큰 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개꿀 같은 시장입니다. 자, TSMC는 파운드리만 오로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25조의 매출을 올려서 10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단순 계산을 해봐도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삼성전자가 10조 이상이 많은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TSMC가 1조가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파운드리 시장이 마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TSMC가 다른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이 파운드리만 해가지고 세계 반도체 시총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냥 파운드리만 해가지고 세계 1위 기업이 된 겁니다. 자,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인텔이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시총을 놓고 보면 TSMC가 세계 1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총이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미래가 밝다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관점이 많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인텔은 최근에 7나노 공정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 파운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IBM의 서버용 CPU를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IBM에서 서버용 CPU인 파워10을 오늘 공개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8가지 공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공정이 바로 EUV 공정입니다.
반도체는 그 특성상 회로를 얇게 새길수록 그리고 정교하게 새길수록 발열과 소비 전력이 줄어들고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공정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EUV 공정이고요. EUV 장비는 한 대당 2천억 정도 합니다. 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도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인데 장비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삼성과 TSMC 외에는 이 장비의 도입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인텔조차도 EUV 장비 도입을 연기를 여러 번 했었고, 지금 7나노 공정 수율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양산에 실패했죠. 자, 그 정도의 고가의 장비에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7나노 EUV 공정을 삼성전자가 양산에 성공을 했고, 결국에 IBM의 CPU 수주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수주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 삼성과 IBM이 2015년부터 이미 업계 최초로 7나노 테스트 칩 구현을 발표를 했고요. 10년 이상을 공정기술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결실로 최근에 이렇게 파운드리 수주까지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봐도 4차 산업혁명은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16년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IBM CEO가 이런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7나노 EUV 기반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 생산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제가 또 며칠 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TSMC를 당장 잡을 수 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택도 없습니다. 삼성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TSMC 기술력이나 패키징 공정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단기간에 그것을 역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SMC는 수십 년 동안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기업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파운드리에서 TSMC 위상은 D램에서 삼성전자의 위상과 거의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갑자기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됐다. 삼성전자 우리가 잡을 수 있다. 1년 안에 세계 1위 간다. 이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잘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TSMC를 꺾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위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점유율만 많이 따라가도요.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워낙에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탑 클래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인텔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요. 잘 보시면 2018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돈을 긁어모으는 수준인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2019년 3분기에 가서는 삼성은 20%, 하이닉스는 7%까지 떨어지죠. 원인은 D램 가격의 폭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TSMC와 인텔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TSMC와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익성도 좋지만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게 체질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텔이나 TSMC에 비해서 체질적으로 조금 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체질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 분야인 것이고요. 이 IBM의 CPU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그 파운드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수주를 받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IBM의 역사가 거의 110년 된 기업이고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회사거든요. 이런 IBM이 삼성과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고 7나노 EUV 공정에 서버용 CPU를 파운드리 줬다는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팬립스 업체들도 삼성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IBM이 삼성 파운드리에 물건을 맡겼어? 그것도 서버 CPU를?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번 수주로 인해서 삼성이 돈을 얼마 더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주가 과연 내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도 호재가 많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자,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호재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파운드리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형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하고 기분 좋게 저도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장기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